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께서 최근 별세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후시코시 2차 1심 판결 및 일제 강제동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셔서 직접 목소리를 내신 바도 있는데, 일본 측에선 여전히 반성은커녕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네요. 늦게라도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 생각하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된 SPC 그룹도 마찬가지로 열받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무거운 원료를 들이붓다가 무게 중심을 잃고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게 힘든 공정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선 소스 배합을 담당하는 작업자들에겐 별도 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노동자들은 중량물 이동 보조 장치를 구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받아들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 사고를 수습했던 노동자들은 트라우마를 호소했음에도 다음날 바로 정상 출근을 요구하는 등 대놓고 무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고요. 최근 5년간 무려 17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혼합기 끼임 사고로 말이죠. 그런데 더 열받는 건 파리바게뜨 공장 사망사고 관련해서 SPC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회에선 SPL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모회사인 SPC까지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경영 재무 등 다 독립돼 있는 회사라 SPC까지 책임을 물리긴 어려울 거다. 연결돼 있는 정황이 아직까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언론이 슬슬 무죄 밑밥을 까는구나. 결국 불매만이 답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폭발한 네티즌들은 SPC 불매 관련해서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계속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 묻은 빵은 먹을 수 없다 이거죠. SPC 논란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고뿐만이 아니고요. 불법 파견, 임금 체불 등등 각종 논란이 불거진 바 있는데 사회적 합의 이행도 약속해놓곤 지키지도 않고 이번에도 어영부영 넘어가려는 듯합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 불매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요. 살인기업 SPC 사지도 가지도 말자며 계열사 리스트까지 SNS를 통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얼마나 이를 계속해서 보도하는지, 그리고 정치권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또한 계속해서 주목하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에서 무리수를 남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붕대, 한자조끼, 중국 어선 때문에 월북 문제가 더 미궁으로 빠졌다고 지적했고요. 정말 황당한 건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의겸 의원은 좀 분명하게 말해달라, 최종 책임자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라고 지적했고요. 계속 답변을 회피하자 강하게 질타하는 장면도 나왔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청와대 관계자들도 한자조끼 관련해선 처음 듣는 얘기라 그러는데, 이러니 당연히 황당하단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5년간 10억이나 들여서 고친 한남동 관저에 낡았다며 5개월 넘게 대통령은 입주를 안 하고 있고요. 입주를 미루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선 건물의 노후와 공사규모 확대, 추가 재원 확보 절차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데 132차례의 개보수 공사를 마쳤는데 무슨 노후와 타령이냐, 이런 지적까지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워낙 바빠서 이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 많은 시민들은 나랏돈 없다고 노인, 청년, 약자들 예산은 죄다 삭감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하고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심지어 최근 수포자에서 벗어나야 자유시민이 된다, 이런 황당한 발언을 해서 이 또한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된 학생이 급증했다며 기초학력은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뜬금없는 발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죠. 수포자라는 말이 유행하는 게 과연 기초학력이 떨어지기 때문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고요.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 방식, 평가 방식을 고수한 탓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영어 수학을 줄세우기로 평가하는 게 과연 맞냐, 이에 대한 지적이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김건희 씨가 그 자체로 롤모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죠. 결국 경남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못한다는 반응이 61%나 되는데요. 감당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북한에선 밤에 서해상, 동해상에 포병 사격을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선 후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정면 돌파하기는커녕 검찰의 이상한 움직임이 많은 사람들의 합리적 의심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씨를 검찰이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야당 법사위에서 이와 관련한 의혹을 제대로 제기했고요. 결국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온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상한 흐름이 있다는 얘기고요.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결국 압박과 회유, 강요를 받아서 검찰에게 필요한 진술을 해준 대가로 석방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더더욱 많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상한 짓을 못하게 계속해서 감시하고 비판하고 주위에도 널리 알리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